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8, 평생을 논과 밭 사이에서 살아온 평범한 시골 여자예요. 늦은 초가을이었어요. 논두렁이 금빛으로 물들던 그날, 저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죠. 따가운 햇볕 아래서 고추판을 뒤집다 말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며칠 뒤면 손주 돌잔치라는데 통소식이 없었거든요. 아휴, 내가 연락을 먼저 해야 하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미끄러졌어요. 구수한 고추 내음이 마당을 채우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적시는 순간 벨이 울렸어요. 아들이 보낸 톡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얼른 눌렀는데 뜬금없이 사진 한 장. 흰색 실크 테이블보, 반짝이는 샹들리에 꽃장식이 가득한 호텔 연회장 사진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죠. 아들, 이게 뭐냐? 아, 엄마. 이번에 호텔에서 돌잔치 하기로 했어. 말끝이 길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음 말을 기다렸죠. 장모님 모시고 하는 자리라 좌석이 빠듯해요. 엄마는 마음만 보내세요. 차가운 말투에 부엌 전등빛이 순간 꺼진 듯 했어요. 그럼 어머니, 이해해주세요.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작게 섞였어요. 숨이 턱 막혔지만 애써 웃었죠. 그래, 그래. 잘 준비해라. 전화를 끊고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식은 찌개 냄새가 코끝하게 올라오는데 끝이 매웠어요. 다음 날 저는 직접 준비한 참기름 한 병과 돌반지 대신 만들어둔 작은 금목걸이를 들고 며느리 집을 찾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향수 냄새가 확 퍼지더니 며느리가 코를 찌푸리며 한마디 했죠. 어머니, 이 냄새 뭐예요? 시골 흙냄새 좀 빼고 오시지 못해요? 순간 심장이 밧줄처럼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일하다가 와서 그럴 수 있지? 애써 웃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제 손에 든 종이 가방을 흘끗 보며 말했어요. 요즘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준비됐어요. 그러고는 거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현관에 혼자 서 있는데 발밑에 새로 깐 대리석 바닥이 냉장고 속 얼음처럼 차갑더군요. 금목걸이를 쥔 손에 땀이 잔뜩 배었어요. 저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돌아섰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흰머리 몇 가닥 붙잡아 묶은 검은 고무줄이 너덜너덜했지만 한때는 저 고무줄보다 단단했던 모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싶었죠. 손자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할머니. 그 문장이 제 머릿속을 둔탁하게 두드렸어요. 사흘 뒤 5일장에 고춧가루 살 일이 있어 나갔어요. 고추 방앗간 앞에서 아들 친구 영수를 마주쳤죠. 어머니, 이번 주 호텔 돌잔치 기대되시겠어요? 영수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장바구니 끈을 고쳐 잡으며 대답했어요. 자리가 없대. 나 못 간다더라. 영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에이, 그 큰 연회장인데요. 자리 남아돈다던데요. 그 말이 귓속에서 울리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장 소음이 확 멀어지면서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얼굴이 화끈해졌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친구 꽃집에 들러 소담한 국화랑 백합으로 꽃바구니를 부탁했죠. 돌잔치면 풍성하게 해야죠. 꽃집 사장이 물었어요. 손자 얼굴만 보면 돼. 작아도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날 밤 전등을 끄고도 한참을 뒤척였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귓가를 찌르고 달빛이 창문에 번졌지만 마음은 음침했죠. 그러다 문득 결심이 섰어요. 그래, 돌잔치에 가자. 안 불렀어도 손자 볼 권리는 있지 않나? 그리고 그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자. 이튿날부터 한복 저고리를 손질하고 고무줄 빠진 버선끈도 새로 매만졌어요. 꽃바구니 옆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묵은 어음 통장을 꺼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 마음대로 될 줄 아니? 내 마음까지는 못 건드려. 돌잔치 당일 아침 새벽부터 해가 빨갛게 솟았어요. 저는 한복 치맛단을 여며 입고 꽃바구니를 품에 안은 채 서울행 버스를 탔죠. 버스 창밖에 아침 햇살이 번쩍이며 부딪혔지만 제 눈동자는 투명했어요. 이 꽃바구니가 이게 내 마지막 을이다. 혼자 속삭였어요.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논과 밭이 순식간에 뒤로 밀려났어요.
감나무에 주홍빛이 살짝 올라 있는 걸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휴대폰 화면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물론 사돈도 조용했죠. 그 침묵이 차라리 편했어요. 호텔에 도착해 셔틀버스에서 내리자 뜨거운 배기열이 몰려왔어요. 땅 냄새와 달리 콧등을 찌르는 시멘트 냄새가 낯설었지만 저는 목을 곱게 세우고 걸었죠. 현관의 자동문은 투명한 유리였는데 안쪽 천장 조명이 하도 밝아 제 얼굴 주름이 그대로 비쳤어요. 한복 고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한번 눌러주고 꽃바구니를 들었어요. 로비 바닥은 돌처럼 매끈했고 사람들 발소리가 작게 메아리 쳤어요. 안내 표지판에서 연회장 3층 글씨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버튼을 누르자 은빛 문이 조용히 열렸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검은 정장을 깔끔히 차려입은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초대 명단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돌잔치 손주 할머니인데. 직원이 손목에 태블릿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손님 성함이? 박순자요.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훑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죄송하지만 명단에 없으십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태어난 척 웃었죠. 아들이 종수고 며느리가 해나예요. 방금 제가 버스에서 내렸다고. 직원은 다시 화면을 넘기다가 이어폰처럼 생긴 기기를 눌렀어요. 여기 로비입니다. 박종수 행사 관련 문의입니다. 네. 박순자 어르신 초대 확인이 안 되셔서요. 기다리는 몇 초가 길었어요. 멀리 분수대 물줄기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어 어깨까지 떨리더라고요.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가족 대표께 연락드렸는데 자리 상황 때문에 바로 모시기 어렵다고 합니다.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삐리릭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어요. 저는 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불청객 같은 표정이었죠. 대기석으로 안내받아 소파에 앉으니 가죽이 미지근했어요. 로비 한쪽엔 아기돌 사진이 슬라이드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손자 얼굴. 제 핏줄인데 사진관 조명 아래선 낯선 아이 같았어요. 며느리가 자랑하던 하얀 드레스, 금빛 왕관. 그런데 그 옆에 해피 벌스트데이란 영어 글씨가 커다랗게 박혀 있었어요. 손목시계를 보니 10시를 조금 넘겼어요. 연회 시작이 11시라는데 시간은 넉넉했지만 마음이 급했어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서 화려한 꽃다발을 든 사돈이 내려왔어요. 연보라색 정장에 진주 브로치가 반짝였죠. 저를 보더니 눈썹을 슬쩍 올렸어요. 사돈 오셨네요. 예. 먼저 와 있었어요. 사돈이 옅은 미소로 입꼬리를 올렸죠. 여기 분위기가 어르신들에겐 좀 낯설 수도 있죠. 호텔 음식이 기름지니까. 소화 잘 되실까 걱정돼서 자리 조정 중이에요. 낯설다 걱정 같은 말이 칼끝처럼 느껴졌지만 삼켰어요. 대신 꽃바구니를 앞으로 내밀었죠. 손자한테 줄 꽃이에요. 직접 주고 싶어서. 아유 고생하셨어요. 근데 포토존 색감이 따로 있어서. 꽃은 따로 보관하는 게 좋겠다네요. 사돈은 직원에게 눈짓했고 직원이 바구니를 받아 로비 구석 보관대에 놓았어요. 손에서 꽃이 떨어져 나가자 마음도 같이 툭 떨어졌어요. 그 사이 며느리가 연회장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내려왔어요. 몸에 붙는 시폰 원피스에 화려한 진주 귀걸이를 달았는데 제 한복과 달리 번쩍인다고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가까이 오더니 숨을 좀 고르고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네요. 손자 얼굴 보러 왔지. 며느리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컨셉 때문이에요. 시골 분위기 들어오면 사진 톤 다 깨져요. 뒤통수가 뜨거워졌어요. 내가 시골 냄새라 그랬지. 내가 말하던 그 냄새. 어머니, 오늘만큼은 이해 좀 해주세요. 그 순간 복도에서 사진사 플래시가 터졌고 며느리는 허리를 돌려 포즈를 잡더니 다시 제게 돌아왔어요. 어머니, 잠깐만 대기해주세요. 자리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직원에게 또 뭔가 속삭이고 총총 사라졌어요. 천장 조명이 멀어지며 며느리의 뒷모습이 작아지는 동안 직원은 편히 기다리세요 하고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편히의 무게가 편안이냐 싶었죠. 의자에 앉은 채로 허리를 세웠다 풀었다 반복했어요. 한복깃이 목을 긁고 땀방울이 등줄기로 흘러내렸어요. 시계가 10시 반을 가리켜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꽃바구니는 여전히 로비 벽면에 세워져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힐끗 보고 사라졌어요. 누군가는 저 꽃 컨셉 받기라 빼놨나 봐라고 툭 내뱉었죠. 1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어요. 직원에게 다가가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수록 제가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란 걸 다시 확인하는 꼴이라 참았죠. 대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손등으로 한복깃을 정리하고 머리핀을 고쳐 끼우며 숨을 길게 들이쉬었어요. 눈가에 핏줄이 선명했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그래. 너희 컨셉이 그렇게 중요하면 내 꽃도 한복도 내 자리도 다 빼도 되지. 대신 내 마음도 빼앗을 순 없지. 속으로 중얼거리고 거울 얼룩을 슬쩍 문질렀어요. 언제부턴가 악착같이 참아온 자존심이 부르르 떨렸죠. 복도로 나왔는데 로비 벽시계가 11시 정각을 알렸어요. 누군가 종치듯 박수를 치며 연회장 문을 열어젖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로비 소파에 놓아둔 손가방을 들고 꽃바구니 쪽으로 걸었죠. 꽃잎 몇 송이가 축 처져 있었지만 향은 짙었어요. 손잡이를 잡으니 손끝이 살짝 젖었는데 그게 꽃물인지 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버튼 위 불빛이 켜지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는 금빛 샹들리에 불이 반사돼 반짝였죠. 저는 잠시 발을 떼지 못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울렸어요. 컨셉 망친다. 냄새난다. 자리 없다. 그 말들이 얇은 칼처럼 귓등을 스치고 가더니 마지막으로 사진사 플래시가 터지던 그 장면이 눈앞에 섰어요. 그때였어요. 안에 탄 사람들 틈으로 아들의 측면 얼굴이 보였어요. 흰 정장에 보라색 포켓치프가 꽂혀 있었죠. 그는 저를 못 본 듯 웃으며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몸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저는 꽃바구니를 안은 채 고개를 돌렸어요. 그 문이 제 앞에서 천천히 닫히는 걸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박종수. 착했던 내 아들 맞나? 내가 그래도 자랑하던 체면이 나보다 소중하냐? 문이 완전히 닫히자 로비엔 호텔 피아노 연주가 잔잔히 흘렀어요. 저는 꽃바구니를 들고 로비 입구 쪽을 향해 걸었어요.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그래, 손주 얼굴은 못 봐도 된다. 대신 내 마음 무시한 값. 두고두고 치르게 해주지. 로비 한편에 커다란 휴지통이 보였어요. 초록색 플라스틱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죠. 저는 꽃바구니를 조심히 올려놓았어요. 국화 냄새가 꽃잎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처럼 퍼졌어요. 그리고 한복 치맛자락을 가볍게 털고 자동문을 밀어냈죠. 도어맨이 감사합니다 하고 문을 잡았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뜨거웠지만 마음은 차갑게 맑아졌어요. 한복 고름이 바람에 흔들렸고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택시 승강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켜며 택시를 향해 걸었죠. 화면엔 아직도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택시 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차례다. 내 자존심은 내가 지킨다. 그 다음 날 오후였어요. 해는 머리 위를 막 지나 산기슭으로 기울었고 장독대 뒤편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저는 마당 한복판에서 빨갛게 말린 고추를 뒤집고 있었죠. 손끝에 뜨끈한 기운이 배어들 때 먼지 날리는 소리와 함께 은색 승용차가 흘길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들이 먼저 내렸어요.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고 뒤이어 며느리가 선글라스를 쓰고 내렸어요. 선글라스 너머 눈매가 안 보여도 입술이 삐죽한 게 느껴졌죠. 엄마. 아들이 고무장화부터 보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 호텔에서 왜 그런 식으로 나가셨어요? 분위기 다 흐려졌잖아요. 저는 뒤집던 고추채를 내려두고 허리를 폈어요. 분위기. 내가 무슨 잔칫날 깨러 간 귀신이냐? 엄마 말을 그렇게 하시면. 말을 끊는 건 며느리였어요.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어 머리 위로 올리고 코를 훌쩍였죠.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자리예요. 컨셉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뜨고 쏘아봤어요. 손주 돌잔치를 나 몰래 하면 그게 정상인가? 아들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런 데서 큰 소리 내면 이웃분들 듣잖아요.
때마침 덕만 아재가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다 멈칫했죠. 저는 일부러 더 크게 말했어요. 듣든 말든 상관없다.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더니 마당에 성큼 들어왔어요. 흙 묻을까 발끝만 디디더라고요. 시골 냄새 또 배잖아요. 빨리 얘기하고 들어가요. 시골 냄새. 장독대에 기대며 비웃었어요. 그 냄새 덕에 내가 먹은 고춧가루며 된장이 나온 거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유난 떨 필요 없어요. 자리 마련 못한 거 우리도 속상했어요. 속상? 키득거리며 말했죠. 내 속이 상했으면 내 속은 썩었겠다. 아들이 급히 나섰어요. 엄마, 돈 때문에 그러시면 말씀만 하세요. 돌잔치 비용은?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마. 며느리가 가로막았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돈 얘기 잘 꺼냈다. 행정복지센터 다녀왔어. 센터요?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이어 말했죠. 노후연금 추가 신청했고 실버타운 입주 상담도 했다. 며느리가 코웃음 쳤어요. 실버타운이요? 거기 입주비가 얼만데요? 알지. 그래서 선산이랑 밥 팔아서 갈 거다. 아들이 얼굴빛을 잃었어요. 엄마, 그 땅은 제가 물려받으라고 아버지가. 내 명의야. 대문패를 가리키며 딱 잘랐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 땅값이 얼만데요? 현금화하면 세금도. 세금 걱정은 내가 해. 너희는 걱정 말고 살아. 어머니, 우리 생활비도 빠듯해요. 떼출이자. 그때 덕만 아재가 헛기침하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저는 더 크게 외쳤어요. 생활비 빠듯한 사람이 호텔 컨셉은 챙겼냐? 아들이 머리를 감싸주며 엄마 제발. 했지만 저는 고추채를 번쩍 들었어요. 내가 허리 휘어 고추 뒤집어도 손 벌린 적 없다. 그런데 나는 냄새나는 시골 할매냐?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내 계획대로 해라. 대신 내 계획도 따라야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며느리 손에 쥐어줬어요. 꽃바구니 갑시다. 내 마지막 시댁살이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컨셉 깨진다며 버린 그 꽃돈 돌려준다. 말 다 했으면 돌아가라. 난 뒤집을 고추가 많다. 여보, 설마 진짜 땅 파시는 건? 며느리가 속삭였지만 아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동네 통장이 트럭 몰고 지나가며 인사했죠. 순자씨, 고추 잘 말랐네. 통장님, 오늘 바람이 좋아요. 일부러 웃어 보였어요. 두 사람 표정이 더 굳었죠. 손주 얼굴 좀 이따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랑이면 충분해. 유산은 내 노후 보장하고 남으면 그때 생각하마. 며느리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어머니, 너무 하세요라 했지만 코웃음으로 답했죠. 사람 대접 안 해놓고 유산은 봐라. 웃기지 마라. 바람이 고추알을 굴렸고 저는 그 알 하나를 주워 며느리 손바닥에 올려줬어요. 씨 잘 말려 심어라. 열매라도 보게. 이제 서울 가라. 길 막힌다. 등을 돌려 손을 내저었어요. 생각 끝났다. 실버타운 계약금 넣으면 초대장 보내마.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고 고요만 남았어요. 평상에 걸터앉아 숨을 돌리는데 햇빛은 뜨거워도 가슴은 시원했죠. 울타리 넘어 복순 씨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순자야, 땅 판다더라. 응, 실버타운 가. 잘했다. 나도 알아봐야지. 해가 서쪽 능선을 적시며 논이 금빛으로 흔들렸어요. 매운 고춧가루가 손끝을 따끔하게 했지만 그 따끔함이 살만했어요. 꽃바구니 값으로 끝. 이제 내 인생값만 챙기면 돼. 중얼거리며 고추채를 다시 들었어요. 바람에 치맛자락이 스쳤고 하늘도 땅도 제 편인 듯 했어요. 며칠 뒤 아침 공기가 코끝을 시리게 했어요. 새벽 짙은 안개가 장독대를 뚫고 들어왔다 나가길 반복하는데 그 사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빵 여사님, 계약 일자 잡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목소리가 쩌렁쩌렁했죠. 언제냐고요? 모레 오전 10시. 군청 지적과 먼저 들르시고 바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흙 묻은 장갑을 벗었어요. 마음속에선 종이 울리듯 땡하고 깔끔한 소리가 퍼졌어요. 점심 무렵 마을 회관에 들렀더니 복순 씨랑 삼내 씨가 화투판을 접다 말고 달려왔어요.
순자야, 땅 판다며? 응, 실버타운 가려고. 삼내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어요. 잘됐다. 나중에 자리 있으면 불러라. 복순씨는 팔짱 끼고 키득키득거리며 아들 며느리 난리 났겠다 했고 저는 어깨 한번 으쓱했죠. 그날 저녁 아들한테 톡이 왔어요. 엄마, 큰일이에요. 아버지 산소 문제도 있고 땅 매각은 잠시만. 무시했어요. 이어서 며느리한테. 어머니, 세금 손해 커요? 전문가랑 상의하셨어요? 저는 딱 한 줄 보냈어요. 세금이든 인생이든 내 몫은 내가 알아서 해. 계약 전날 군청 민원실 창구에서 지적도 열람표를 뽑는데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물었어요. 할머니, 땅값 제법 나가던데 가족들 반대 없으세요? 반대? 살면서 나를 반대하던 건 내 허리뿐이었다. 직원이 피식 웃었고 저는 도장을 꾹 찍었어요. 다음 날 군청 주차장에 차 2대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제 경운기 색깔 트럭, 다른 하나는 번쩍이는 검은 SUV. 먼저 내린 건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새 구두 뒤축을 살피며 고개를 까딱 들어 저를 봤죠.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 인생 정리 중이다. 정리요? 우리 상의 없이? 상의. 냄새 난다던 내가 묻은 돈인데. 아들은 거들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남긴 뜻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사람 살아생전에 뭐라 했는지 녹음 남겨뒀다. 당신 노후 위에 쓰라고. 저는 스마트폰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작년에 고춧밥 매면서 남편이 했던 말이 울려 퍼졌죠. 순자야, 땅은 팔아서 내 노후 쓰거라. 아들이 고개 푹 숙였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공증 사무실 안에선 공증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확인을 요청했어요. 재산권 분쟁 없으시죠? 저는 멀뚱히 서 있는 두 사람을 힐끗 보고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네, 증인도 둘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복순 씨와 삼내 씨가 들어왔죠. 고무신에 바람 들었지만 등은 똑바로 세웠어요. 우리가 순자 말 증인일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 위치를 가리켰고 저는 붉은 인주에 손도장 찍었어요. 벌컥하고 공증 스탬프가 찍히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같았어요. 계약금을 현금으로 일부 받자 봉투가 묵직했어요. 며느리가 손끝으로 치마 밑단을 비비며 속삭였죠. 어머니, 세금을. 세금 안 내면 죄인이지. 낼 만큼 내고 쓰면 돼. 아들이 고개를 들고 울먹였어요. 그럼 우리 애는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 진심이세요? 진심이다. 내 노후를 너희 체면보다 뒤에 둘 생각 없다. 사무실을 나서니 가을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돼 눈이 부셨어요. 바람이 불어 한복 아닌 회색 트레이닝 바지 자락이 살짝 펄럭이는데 그 편안함에 피식 웃음이 났죠. 그 길로 통장에 돈을 넣고 은행 여직원에게 실버타운 계약서를 팩스로 보냈어요. 여직원이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실버타운 전망 좋다네요. 전망 좋아야지. 앞으로 내 세월이 거기 달려있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어요. 마당에 앉아 막걸리 잔에 고등어 한 점 올리고 막걸리 한 잔 따르고 있으니 복순 씨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계약 잘 됐냐? 잘 됐지. 군청 직원이 나보고 배짱 있다더라. 복순 씨가 막걸리 잔 들고 짠했어요. 실버타운 가서 신랑감 물색한다며? 내 돈으로 내 허리 쫙 피고 살 거다. 두 사람이 깔깔 웃는데 골목 끝에서 승용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내려왔죠. 멀리서도 보이는 며느리 표정이 경직돼 있었어요. 어머니, 계약 파기하세요.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부양 의무가. 부양? 내가 봉양 대신 매달 생활비 보냈지만 그건 나 좋을 때 줬던 거다. 이제는 월급 끊었어. 아들이 엄마, 우리도 미안해요. 호텔 일은? 이라며 말을 흐렸지만 저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사과는 필요 없다. 앞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라. 그럼 땅값 일부만. 아들, 내 마음 돌리고 싶으면 냄새 나도 찾아와서 고추 한 자루라도 말려줘. 그걸로 충분하다. 며느리는 결국 등을 돌렸어요. 떠나기 전 한마디 던졌죠. 어머니, 이대로면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 있으면 실행해라. 나도 실행했으니.
SUV가 먼지를 일으키며 출발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 고추 채반을 스쳤지만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죠. 차가 사라지자 복순 씨가 제 팔뚝을 툭 쳤어요. 시원했냐? 시원했다. 고등어보다. 둘 다 웃다가 눈물이 찔끔 났어요. 강원도 바닷가 너머에 자리한 해오름 실버타운 정문에 도착하니 경비원이 친절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입주 확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가벼운 여행 가방 하나, 여벌 옷 2벌, 남편 사진 한 장뿐이라 짐 검사는 금세 끝났죠. 로비 바닥은 흰 대리석으로 빛났는데 물걸레 자국 하나 없었어요. 창문을 통해 소금기 섞인 바람이 들어왔고 멀리 파란 바다가 눈에 들어왔어요. 담당 사회복지사는 제 손목에 초록색 출입 팔찌를 채워주며 설명했어요. 여기 레스토랑은 매일 한식, 석식은 주말마다 바비큐. 부대시설로 물리치료실, 재활 헬스장,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밥만 맛있으면 됐네. 직원이 웃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도착하니 복도 끝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넓은 거실 바닥에 햇빛이 크게 들어와 발끝이 따뜻했어요. 발코니 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와락 들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먼지 냄새 대신 미역향이 가볍게 스쳤죠. 저는 가방을 내려두고 소파에 앉아봤어요. 푹신한 쿠션이 허리를 편안하게 받쳐줬어요. 마당 흙냄새 대신 새 매트리스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짧은 낮잠 뒤 커뮤니티 라운지로 내려갔어요. 원목 테이블마다 새 입주자들이 모여 있었죠. 여기 앉으세요. 파마머리 할머니가 자리를 내줬어요. 강릉에서 왔어. 선이라고 해. 나는 대전에서 왔어요. 순자예요. 저희는 커피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옆에서는 통기타 모임이 고향의 봄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음이 조금 흔들려도 마음은 편했어요. 차를 2모금 마시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아들 번호였죠. 잠시 망설였지만 받았어요. 엄마, 집에 한 번만 들르면 안 될까? 출장이 바빠. 엄마, 선사는 정말 파신 거야? 이미 잔금 들어왔다. 손주 한 번만. 예약하고 와라. 바쁜 사람 많다. 통화가 끊겼고 선희 할머니가 빙긋 웃었어요. 자식이 사정하나 봐. 사정은 기회 있을 때 챙겼어야지. 컵을 내려놨죠. 다음날 오전엔 물리치료실에서 스트레칭을 배웠어요. 강사가 무릎 펴고 숨 내쉬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상쾌한 바람이 시원했어요. 운동 뒤 공용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된장찌개에 호박 고명이 올라와 있어 고향 맛이 났어요. 옆자리 동규 할아버지가 반찬을 제 쪽으로 밀어줬어요. 김치 더 드셔. 고맙소.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나와도 눈치 보는 사람 없었어요. 오후에는 주민대표 회의가 있었어요. 차단은 텃밭 분양이었죠. 관리소장이 북동쪽 텃밭은 10평씩 신청받습니다 하자 선희 할머니가 제 팔을 턱 건드렸어요. 고추 심어야지. 저는 웃었죠. 고추는 내가 평생 뒤집었는데 여기서도 뒤집어야 쓰겠나? 그래도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어요. 저녁 노을이 라운지 창에 붉게 번졌어요. 바다 위 잔잔한 물결이 빛을 받아 반짝였고 커뮤니티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소파에 기대 있다가 휴대폰 문자가 들어왔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지난번 일에 죄송했어요. 대출이자 때문에 그랬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잠시 글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썼어요. 그 돈은 내 문제다. 사람 대접 먼저 하라. 보낸 뒤 휴대폰을 뒤집어 두고 창밖을 봤어요. 하루가 다르게 실버타운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해돋이 보며 산책하고 오후엔 노래교실에서 목포의 눈물을 배웠어요. 첫음은 떨렸지만 할머니들이 손뼉으로 박자 맞춰주니 목청이 금세 풀렸어요. 저녁에는 독서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책갈피 삼아 펴두고 편지를 썼어요. 여보, 나 여기 잘 있어.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도 밥 잘 먹고 잘 웃어. 고추 씨앗은 손주가 크면 전해주고 싶어. 그때쯤이면 언젠가 내 진심을 알겠지. 혹시 모르지. 사람 마음은 바람처럼 변해도 씨앗은 땅만 좋으면 싹을 틔우니까. 편지를 접어 사진 뒤에 끼우고 불을 끄는데 복도 끝에서 선희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야식으로 어묵 끓인다. 저는 슬리퍼를 끌고 달려갔어요.
스테인리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파 송송 썰어 넣을까? 동규 할아버지가 그거야 동동주랑 궁합이지 하며 병을 들고 왔죠. 테이블 위에 작은 잔들이 번갈아 돌았고 모두 숨김없이 웃었어요. 밤늦게 방에 돌아와 발코니 문을 열었어요. 바다 위 달빛이 길게 비쳤고 파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저는 난간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마셨죠. 냄새 난다던 그 흙냄새, 여긴 안 나네. 그래도 괜찮아. 내가 나를 알아보니까. 그 다음 주 텃밭 첫 모임에서 삽을 들고 땅을 갈았어요. 흙은 촉촉했고 구멍마다 고추 모종을 조심히 심었어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기분은 상쾌했어요. 옆에서 선희 할머니가 물통을 건네며 물었죠. 자식 눈치 안 보고 씨앗 뿌리니 속 시원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산도 흙도 내 마음도 내가 알아서 한다. 작게 키운 고추 모종이 잎을 3장 내밀 때쯤 라운지 게시판에 주민 연극 동아리 모집 공고가 붙었어요. 제목은 돌잔치 초대 못 받은 할머니. 선희 할머니가 야 이거 내 얘기랑 비슷하지 않냐? 하고 웃었죠. 저는 시나리오 읽어보고 배역 신청서에 할머니 역 대신 꽃집 사장이라 적었어요. 진짜 주인공은 나니까 무대에선 꽃이나 팔아보란다. 모두 박수를 쳤어요. 공연 연습 첫날 대사 중 호텔 음식이 낯설다. 너희 잔이면 더 낯설다를 누가 읽는데 라운지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무대 구석에서 꽃바구니를 장식하며 중얼거렸어요. 꽃바구니 값이 내 마지막 의리다. 이제는 내 의리를 나에게 쓴다. 한 달쯤 지나 첫 공연을 마치고 관람객 설문지가 라운지에 쌓였어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 1위가 꽃바구니를 버리는 할머니였대요. 사회복지사가 저를 쳐다보며 실제 경험 있냐? 고 묻길래 저는 웃으며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라고 했어요. 공연 뒤풀이에서 사회복지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순자 어르신이 실버타운 생활수기 공모전에 출품의 대상 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테이블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죠. 심사평엔 이렇게 적혔다고 해요. 자존심을 지키며 자립한 노년의 삶. 현실적이고 통쾌하다. 밤 10시쯤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어요.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지만 확인 안 했어요. 대신 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셀프 인터뷰를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둥이 순자예요. 돌잔치에서 초대 못 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저를 초대했으니까요. 자존심 잃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당당히 살아봐요. 이 영상 보시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요. 영상을 올리니 몇 분 만에 실버타운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동규 할아버지는 멋집니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선희 할머니는 순자 파이팅 하트를 보냈어요. 다음날 새벽 발코니에서 동해 일출을 봤어요. 붉은 동그라미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며 물결에 길게 빛을 뿌렸어요. 저는 두 손을 따뜻한 머그잔에 감싸쥐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를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데 내가 왜 유산을 주겠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다. 바다에서 들어온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셔츠 자락이 살짝 흔들렸어요. 아침 식당으로 내려가며 복도에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더 깊어졌는데도 얼굴빛이 밝았어요. 마음을 먹으면 표정도 달라진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안에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혼잣말로 인사했어요. 예약 없으면 못 들어와요. 이제 내 인생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허리를 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봄날 텃밭에서 자란 고추 모종이 하얀 꽃을 피웠어요. 선희 할머니가 순자 고추 첫 꽃 폈다 하고 소리쳤죠. 저는 무릎을 굽혀 꽃을 살펴봤어요. 작지만 단단했어요. 씨앗은 거짓말 안 해. 땅만 좋으면 피어. 그때 라운지 직원이 달려왔어요. 순자 어르신 방문객 오셨습니다. 누군데? 아드님이시래요. 손주 데리고 오셨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예약했나? 네, 어제 전화로 예약하셨습니다. 저는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섰어요. 그럼 라운지로 모셔.
손을 씻고 라운지로 내려가니 아들이 아기띠에 손주를 안고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없었죠.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앉아라. 아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손주가 제 쪽을 보며 방글방글 웃더라고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해나는 집에 있어요. 어머니한테 죄송하대요. 얼굴 보기 부끄럽다고. 그래도 한 번은 와야지. 사과는 직접 해야 의미가 있어. 다음에 꼭 데려올게요. 아들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고추 농사 도와준 품삯이에요. 품삯? 지난 추석에 엄마 집 가서 고추 한 자루 말렸어요. 그때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행동으로 보이라고.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손주 100일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손주 이름은 씨앗할 때 그 모자를 넣어서 박준모라고 지었어요. 엄마가 심은 씨앗처럼 바르게 자라라고요. 준모가 크면 할머니 고추밭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다음 달에 해나랑 같이 다시 올게요. 그때 고추 모종 좀 나눠주세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알았다. 다음엔 둘이 같이 와라. 고추 모종은 충분히 있다. 아들이 손주를 제 쪽으로 내밀었어요. 엄마 안아보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팔을 벌렸어요. 손주가 제 품에 안기자 푹신하고 따뜻했어요. 아기 특유의 보드라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준모야 할머니다. 손주가 제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길에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지만 얼굴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잘생겼네. 엄마 닮았어요. 아이고 거짓말. 둘 다 피식 웃었어요. 아들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그래서 여기 왔지. 내 돈으로 내 노후 챙기니까 마음이 편하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저희가 됐다. 지난 일이야. 대신 앞으로 잘해라. 네 엄마. 저는 손주를 돌려주고 일어섰어요. 텃밭 구경할래? 고추꽃 피었다. 정말이요? 아들이 아기띠를 메고 따라왔어요. 텃밭으로 가는 길에 선희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고 동규 할아버지가 손잡았네. 하고 웃었어요. 텃밭에 도착하니 하얀 고추꽃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와, 엄마가 다 키웠어요? 응. 씨앗 하나면 충분하더라. 땅만 좋으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제가 여기 농사 도우러 자주 올게요. 예약하고 와라. 바쁜 사람 많아. 네, 엄마. 저는 고추잎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람도 씨앗이랑 똑같아. 땅이 좋아야 뿌리를 내려. 내가 여기서 뿌리 내렸으니까 너희도 너희 땅에서 뿌리 내려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서로 잘 살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고추 모종 한 포기를 조심히 뽑아 아들에게 건넸어요. 이거 가져가서 심어. 그리고 준모 크면 같이 키워라.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아들이 떠나고 저는 텃밭에 혼자 남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고추잎이 살랑거렸어요. 선희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순자야, 화해했나? 화해까진 아니고 시작은 한 것 같아. 잘했다.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고 살 순 없잖아. 맞아. 그래도 내 자존심 먼저 지켰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자입니다. 오늘 아들이 손주 데리고 찾아왔어요. 사과도 하고 갔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자존심 지키면 언젠가 달라진다고. 그게 오늘이었어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결국 알아봐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세요. 우리 같이 응원해요. 영상을 올리니 댓글이 주르륵 달렸어요. 순자 할머니 최고. 저도 용기 얻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도 돌아봤어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밤이 깊어 방으로 돌아와 발코니 문을 열었어요.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고 은빛 물결이 춤췄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달빛에 비춰봤어요. 여보, 나 잘했지? 자존심도 지키고 자식도 돌아오고 손주도 봤어. 준모라던데 씨앗처럼 자라래. 당신도 좋아했을 거야. 여기 고추도 잘 자라. 당신 목도 심어뒀어. 내년 여름엔 빨갛게 익겠지. 그때 가서 당신 산소에 가져다 놓을게. 잘 있어, 여보. 나도 잘 있어.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 대접받는 게 유산보다 중요하다는 것. 내 자존심이 내 재산보다 값지다는 것. 그리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텃밭에 나가 고추에 물을 주는데 선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자야, 너 요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응. 꽃핀 것처럼. 저는 웃으며 물 뿌리개를 들었어요. 꽃은 제때가 되면 피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줄기가 햇빛에 반짝이며 고추 위로 떨어졌어요. 작은 물방울들이 구슬처럼 영롱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나는 냄새 나는 시골 할매가 아니라 당당한 박순자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의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싹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오직 제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실버타운에서 자존심 지키기 강연을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라운지는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어르신들로 가득 찼어요.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나를 사랑하세요.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나를 존중하세요. 그게 제가 배운 인생의 진리입니다. 박수가 터졌고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텃밭에선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제가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죠. 아들은 한 달에 2번 찾아왔고 며느리도 3번째 방문 때부터 함께 왔어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울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토닥였어요.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준모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돌이 지나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저는 작은 고무신을 선물했어요. 할머니 선물이다. 많이 걸어다녀라. 준모가 할미 하고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바다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저는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